맞습니다. 4월 27일 정진석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지 이제 1년째 되는 날인데요. 네. 와, 벌써 1년 지났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교구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추모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추모 미사 봉헌이 또 내일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유품 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영현 마티아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저희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영엽 신부입니다. 네. 네. 아니 신부님은 카메라 앞에 너무 자주 쓰셨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예. 그 자연스러우신 것 예. 같아요. 예, 되게 여유가 많아. 아, 근데 8시라 조금 졸렵네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일찍 자거든요. 예. 하시다가 한 몇 초 정도 말씀 없으면 저희가 흔들어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무시기 전에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무척 바쁜 시기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 정추경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또 그리고 내일 추모 미사가 있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진석 추기경님 이제 그 일주기는 좀 간소하면서 특별히 이제 행사 위주로는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뭐 추모 미사는 내일 물론 지냈지만 그렇게 큰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유물 전시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22일부터는 1898 광장에서 사진전. 거기가 이제 추기경님 이제 그 전 생애를 어우르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쓰신 책도 이렇게 같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워낙 많이 쓰셨죠.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취미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독서, 그렇죠. 예,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뭐 음악 감상, 맞습니다. 뭐 네. 영화 뭐 이랬는데 진짜 독서가 그 이제 정추경님한테는 아주 취미였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뭐 정말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으셨대요. 매일이요? 매일.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독서량은 정말 엄청나신 것 같고, 책을 이제 쓰시려면은 이제 많이 읽으셔야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책을 내셨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렇게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된 글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고집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고. 마지막에 이제 선종 전에 이제 글을 쓰시다가 아마 이제 입원하시면서 이제 원고를 다 못 마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써놓으신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좀 완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는 뭐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좀 내용을 좀 이렇게 구성하고 탄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책이 발간될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 한 달이나 2달 생각을 했는데 뭐 책이라는 게 그렇게 뭐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쭉 이야기 들으면서 정추경님께서도 다작의 저술가로 또 학자로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옆에서 잘 이렇게 항상 옆에 계시고 신부님께서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기억하시는 추기경님의 모습이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나요? 추기경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 생활하는 시간표 있잖아요. 그 그대로 그냥 평생 아마 그걸 그냥 계속 맞춰서 사셨던 것 같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똑같이.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다고 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주교님께서는 그런 시간에도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시간을 가장 아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추기경님은 예전에 제가 잠실에 있을 때 견진 이제 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미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 방에 이제 침대, 이 뭐냐, 소파가 약간 오래돼가지고는 이렇게 푹
꺼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추희연님이 이제 앉으시다가 그게 너무 푹 꺼지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견진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진짜 다른 사람. 확 180도로 강론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게 이제 저도 놀란 게 가끔 뵈면은 강론은 꼭 이제 이렇게 원고를 만드셔서 그 리딩을 여러 번 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뭐 사목하고 이럴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들고서 읽으시는 걸 본 적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약간 영웅담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소식은 잘 알 수 있으나 아무래도 신부님 또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추기 형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죠? 좀 수줍음도 많으세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감추시기 위해서 또 막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명동 성당 군의 성당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감나무가 있거든요. 감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감이 열렸을 때 그 개성여고 학생들이 이제 깔깔대면서 그걸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는데 추경님이 야, 니네들 저기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저 감을 보면서 가을을 좀 느껴봐.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나 많이 느끼세요. 할아버지나 많이 느끼세요. 뭐 요즘 애들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느낌. 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연이 바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니 이제 하니까 추영님 못 알아뵙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그런 유머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했을 적에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첫 본당 가시거나 보좌 신부였을 때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있냐 이렇게 여쭤봤었더니 주희 형님이 니콜라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니콜라오 이제 당신 세례명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눈깔 나와라고 그랬다고. 눈깔 나와. 눈깔 나와라고. 니콜라오 듣고서는 마치 모이세 흩어지세랑 비슷하네요.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저는 또 들었던 게 충현님께서 또 3번에 또 돌아가시고 고비를 넘으셨다고 유명한 얘기. 이제 아마 이제 6.25 이제 발발이 돼서 며칠 있다가 아마 그건 이제 알려진 얘기는 아닌데. 보안소죠, 그죠? 요즘에 얘기하면 경찰서 끌려가셔가지고 밤새 아마 신문을 당하셨대요. 그 이제 다음 날 풀려났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이제 징집당해서 그 인민군으로 가겠다 아마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친척 집이 이제 도남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친척 동생이랑 이제 빚이 나셨죠. 그런데 이제 9월 달 이제 28일 날 서울 이제 수복되는데 그 전날 아마 포격을 맞은 것 같아요.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었던 그 친척 동생이 죽는 걸 처음 보게 된 거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4 때 때도 그 이제 청년들을 징집해서 이렇게 이제 쭉 걸어가는데 덕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강을 건너다가 하루 종일 이제 청년들이 건너가니까 뒤에서 아마 얼음이 깨지면서 여러 명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만 늦었어도 당신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한 번은 이제 문경세제에 가시다가 앞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체험을 하신 거죠. 당신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아마 그 뜻을 두고 이렇게 성소를 그때 느끼신 것 같다. 3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은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딱딱 그게 다 정해져 계셨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거 보고 시간 맞추면 돼요. 마치 칸트, 정말 칸트 네. 같은. 네. 정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주무시는 시간, 네. 일어나는 시간.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 보통 5시에 일어나셔서 뭐 제가 일어날 때 못했지만은 얘기로는 이제 1시간 정도 항상 그 체조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묵주기도 하시면서 항상 혼자 그 산책을 하세요. 이제 그 우리 신학교에서도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당신 운동의 습관이죠. 그 아마 은퇴하시고도 똑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글 쓰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글은 되게 이제 아침에 쓰신다 그래요. 아침에 이제 집중됐을 때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서라든지 이런 거는 집중해야 되니까 뭐 이럴 때는 한 3시쯤 일어나신다고. 근데 이제 새벽 3시에요? 우리 같으면 그 무슨 재미로 그걸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정말 그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번역하고 뭐 책 쓰시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저 같은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상당히 힘들거든요. 매년 그렇게 책을 내셔요. 매년 내죠. 매년 한 권씩. 그 추경님 제가 또 듣기로는 외식을 잘 안 하신다고. 왜냐하면 저희는 또 수도원에 살고 하면서도 식사 초대도 많이 받으면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추경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청주교구장이 돼서 청주에 내려갔을 때 거기가 이제 그 자동차니까 그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손으로 꼽았대요. 그 정도로 가난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교님을 모셔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자꾸 여기에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가난한 신자들이나 다른 신자들한테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새끼를 그 서울 교구에 오셔서도 밖에 나가신 적이 거의 뭐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주방 언니들이 싫어하죠. 오늘도 안 나가셨다며? 나가실 만도 한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덩치가 크시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소식을 하시고 음식은 이제 가리시는 게 없으니까 뭐 이제 준비하는데 까다롭진 않으시죠. 근데 제 기억으로 활동량이 상당히 많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어른한테 그런 말을 쓰면 좀 그런데 몸을 쓰거나 정신을 할 때 굉장히 영리하게 이렇게 딱딱딱 절제, 그리고 준비 같은 것도 철저하시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본받을 만한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좋아한다고 그러면 자꾸 그것만 갖다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검소하세요. 뭐 이제 그거는 뭐 식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지만 그 처음에 이제 제가 홍보 일을 맡고서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보고서를 드리니까 여길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이면진가 아닌가를 자연스럽게 대본이 노출됐는데 이거 지금 안 보고 하는데 이게 이면지어야지 되지. 처음에 혼났어요. 그래서 야 이면지 써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때 이면지를 만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만들어야 돼. 이것은 이면지입니다. 뒷면에. 아니 그걸 항상 보세요, 진짜. 아니 그 예전에 그 이제 추경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교구청 2층 로비에다가 추경님 관련된 유품들을 좀 놨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추경님이 쓰셨던 일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꼼꼼하신가 하면 매일매일 누구 만났고 뭐 했는지를 다 써놓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뭐 했고 그 다 써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일지가 어디 무슨 증권 무슨 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농협 노트를 사신 게 아니라 어디서 받은 그게 선물로 받은 그런.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대충 뭐 끄적거리지 중요한데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다 쓰시죠. 그러니까 정말 검소하시고 그 진짜 꼼꼼하시고 그런 게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전문가분이 이면지를 쓰면 이게
프린터가 오히려 맞습니다. 빨리 고장이 난대요. 맞습니다. 100원 아끼려다 10만 원 쓰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어른들이 뭘 바꾼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고 또 어떤 것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딱 들으시고 괜찮다 싶으면 딱 바꾸시죠. 그때 A4 용지를 쓰시는 거에 이제 한 번 또 숨통을 틔우셨겠네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면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게 유고집을 정리하시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추기경님 모습이 있으실까요? 그 책을 뭘 쓰시는 거는 물론 제가 옆에서 많이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뵙기도 했지만 책을 이제 한 권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꼼꼼하게 뭐 그 신문 같은 데도 스크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성을 진짜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을 여러 권 쓰다 보면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좀 요령도 생기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까 그런 건 좀 되게 새롭네요. 이게 그런 신문 기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를 보실 때 이걸 나중에 써야지 하고 다 이렇게 꼼꼼히 다 따로 빼놓으신 거잖아요.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 나오는 잡지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아마 거의 다 보실 거예요. 근데 되게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이 독서가 취미. 그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세요. 거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잘 만나지 못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계셨더라면 아마 중세 라이브를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그만 좀 웃으라고. 황정호 씨는 머리가 단정했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재밌으세요 아주. 그리고 또 하나 그 추기경님 뜻에 의해서 설립된 정지석 추기경 선교 후원회 지금 이제 이사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 후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본래는 이제 김지영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이라고 영화 배우가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는 여기 가까운 극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상영을 할 때 초대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연기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시고 또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사셨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례적으로 우리 주교관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근데 이제 거기는 외인가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 식사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너무 고마워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2번에 걸쳐서 이제 성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추기경님 자기가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아마 병을 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좀 그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추기경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추기경님은 이제 당신 이름으로 뭘 하시지 않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한참 고민하시고 당시에 이제 교구장이신 염추경님과 이제 상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뭐든지 활동을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죠. 그 조건이 뭐가 좀 있지 않으셨었나요? 우선은 교구에 절대 그 폐를 끼치지 마라.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뭐 직원이나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이제 후원자들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찾아서 잘 이렇게 기억해줘라. 그다음에 무작정 하지 말고 어느 기간 동안만 해라. 그렇게 이제 3가지를 얘기하셨죠. 추기경님 돌아가신 지 이제 저희가 1주년을 좀 기리고 있잖아요. 1년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저한테는요 추기경님이 되게 어른이시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만난다고 해도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어른이셨는데 신부님께서는 또 옆에 계시고 가까이 계셨고 돌아가신 지 1년 되셨으니 많이 그리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제 늘 뭐 오랫동안 이제 옆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또
격이 없이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 가끔은 이제 이분이 죽음이라는 거, 삶이라는 경계를 넘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런 느낌. 왜 말로 지금 표현은 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담담하셨고 마지막 순간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셨고 그다음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진전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큰 얼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꼭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딘가 또 계신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너무 슬프거나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를 이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실제로 미사여물이 다 들어오면 사제들이 공유하는 고 있잖아요. 그 액수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다 교구로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걸 하시고 이제 요 돈도 사실은 이제 놔뒀다가 이제 어느 신부들이 뭐 외국에 간다든지 어려운 오지에 간다든지 특히 이제 다른 교구에서 특히 어려우면 이제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나중에 아마 조금 이제 남은 돈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수연님이 뭐 80원인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다 깔끔하게 모든 거 다 정리하시고. 근데 옷장도 이렇게 가봐도 옷도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사제복 입으시고 그러지만 추추복으로 맨날 같은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한번 농담으로 그거 언제 빠르세요?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진짜 옷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이렇게 보면 진짜 검소하게 하시죠. 아니 저는 항상 추희 형이 되게 멋있게 입고 다니신다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백구두에 또 이렇게 그 솔 달린 모자도 쓰시고. 그 이제 처음으로 그 성지순례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가면 왜 이렇게 단체별로 티셔츠를 입잖아요. 이제 그걸 처음 입어보셨다고요. 몇십 년 만에 있습니다. 이런 뭘 하느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A조, B조 시절 있으면 이제 그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이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젊은 나이에 주교님이 되셨잖아요. 40세. 엄청 40세. 젊으실 때. 39, 40세 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젊은 주교로 최연소 주교. 최연소 주교 그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되시기도 하셨고 아마 더 그러실 텐데 되게 젊은 나이에 주교님이 되셔서 사실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다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뭐 그 주교가 되면서 자폐를 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교구에 갔을 때 청주교구는 외국인 주교님이 선임자였어요. 외국인 시무님들이 많았고 한국 시무님들이 몇 분 안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회의를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항상 사제 100명만 달라고. 근데 진짜 서울로 오시기 전에 100명을 넘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오셔서는 본당 100개 좀 만들게 해달라고 100개 만들었죠. 100을 좋아하셨네요. 100을 좋아하셨어요. 1000개쯤 하시지. 좀 아쉽네요. 숫자를 좋아하시죠. 아까 그게 또 그 전임자에 대한 어떤 부담도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김선주 형님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이제 그 추기 형님에게도 이제 정말 스승 같은 분이고 큰 형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는 거 이렇게 옆에서 뵈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굉장히 깍듯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그래도 형님이 네네. 계셔야 되는데 네. 뭐 지금 염축이 형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장례미사 때 염축이 형님 하신 말씀이 좀 너무 마음이 좀 찡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같은 김수환 추위 형님, 또 어머니 같은 정축이 형이 이렇게 약간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가지고는. 근데 뭐 교구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일 있으면 가서 그렇죠. 얘기하고 싶잖아요. 해화동도 많이 가시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시니까 이제 그런 좀 마음 아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그분들만이 또 느끼시는 거겠죠. 그 지금 명동에 걸려 있는 추희 형님 사진이 보기 너무 좋아요. 환하게 웃으시네. 실제로 정말 뭐 어떤 때는 천진난만하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그 뭐 깨우치는 게 늦으시대요. 같은 반에서도 조금 왜 늦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독서를 하시고 매년 책을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범생이 같은 경우에 학생들 중에 보면 좀 잽싸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약간 그런. 아 그러세요? 반대 아니요, 반대? 너무 잽싸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가끔씩 이제 재밌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추희 형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실은 아주 저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또 옆에서 또 언론에 발표도 해주셨잖아요. 그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정진석 추희 형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희 형님이 이제 늘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어디 뭐 강의 간다든지 그러면 혹시 추희 형님 그 신자들한테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매번 행복해라 그런 말 하신 것 같아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또 실제로 마지막에도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한 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가 다 행복한 걸 원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제들에게도 항상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행복의 기준이 물론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 만세!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병문안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만세 그러셨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있으시구나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도 이제 교회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교회가 뭐 양쪽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본질을 잘 간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o, I'll keep running till I can't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